자, 118쪽. 128쪽. 자, 얼른 보면, 이거 위에 건 냅두시고 밑에. 빙하는 무슨 권? 주권이다. 멘틀은 직권. 오존층은 기권이다. 태양풍은 외권. 태양에서 날아온 입자들. 맞지? 미생물, 생물권. 그 다음 2번에 직권. 요거 1번의 별표. 직권은 아니라 지각, 멘틀, 외행, 내핵. 나누는 기준이 뭘까? 일단 온도는 아니야. 온도 X. 나누는 기준이 뭐지? 왜 나눴어? 얘를 나누는 기준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나누는 기준. 뭘까? 바로 튀어나왔어야 되는데 얘들 어떻게? 산소랑 규소랑 돼 있고 철과 니켈로 돼 있고 액체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 고체고 이렇게 맞지? 뭐로? 구성 물질과 물질의 상태 튀어나와야지. 구성 물질과 상태에 따라서 나눴다. 빨리 적어라. 천천히 적을 시간이 없다. 구성 물질 그리고 상태. 다 고쳤습니까? 2번에 지각은 규산염 물질 밑줄 쫙. 세 번째 가장 큰 부피 멘틀 맞나? 멘틀 맞고. 그 멘틀의 동그라미 적어라. 1부는 유동성 고체이다. 전체가 유동성은 아니다. 전체가 화학 흐르는 건 아니고 일부가 유동성 고체이다. 4번에 외액은 무슨 상태? 액체니까 고체 X 하고 넘어간다. 자, 큰 3번에 기권의 상층 구조. 밑에서부터 대륙권, 상층권, 중간권, 열권.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고. 두 번째, 1교차가 제일 큰 건 누구다? 열권일 건데 대륙권, 상층권, 중간권, 열권 쫙 적어라. 위로 가면 뭐가 작아져? 밀도가 작아져. 왜? 잡아주는 중력의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면 밀도는 무조건 작아진다. 이해됐습니까? yes. 그리고 난 뒤에 4번에 성층 구조이다. 자, 이래 바닷물, 혼합층, 소약층, 심해층 있지, 그지? 그중에서 안정적인 건 어디? 니은이, 수온약층이 안정적. 그럼 2번의 정답이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중에서 가장 안정한 건 어디다? 왜 안정할까? 위쪽이 따뜻하고 아래쪽이 추우니까 안정하지. 위쪽이 따뜻하고 아래쪽이 추우니까 위쪽이 따뜻하고 아래쪽이 추우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어떻다? 안정하다. 됐습니까? 빨리 그림에 체크. 안정한 거 체크. 됐나? 그 다음 동그라미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 차지하는 게 누구였다? 심해층, 동그라미 디귿이었대. 그 다음에 5번에 시스템 구성 요소다. 아하, 지구 자기장, 동그라미. 끝. 누구지? 외권. 됐습니까? 밑으로 갑니다. 지진해일에 직접 적어라. 지진해일에. 무슨 권? 지수. 두 번째 태풍 발생은 수기. 호흡은 생기. 오로라는 외기. 뿔에 의한 풍화 생지.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자, 우리한테 뒷페이지에 덜한 내용이 있단 말이야. 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일단 129쪽의 거 생미 에너지원 세 가지 내겠지? 에너지원 세 가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태였다. 맞지? 일단 뒤에 자 131쪽에 1번 131쪽에 1번 에너지원이다. 누가 제일 커? 태양. 지구 내부 조력이 제일 작다. 두 번째 에너지원끼리는 전환될 수 있다 없다? 1번에 2번 별표지. 전환될 수 없다. 세 번째 자 달과 태양의 인력 밑줄 뭐지? 조력 에너지다. 그럼 자 지구 내부 에너지 밑줄.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디서? 방사성 원소 붕괴열 적어주시고 방사성 원소 붕괴열. 태훈아 그 펜 굴 때 그 다 못 적는데 볼펜으로 적으래. 방사성 원소 붕괴열. 또 다른 하나는 원시지구의 열에너지. 원시지구 충돌할 때 그때 거 아직 남아있다. 원시지구의 충돌열. 열에너지. 안 적나? 원시지구의 충돌열 그리고 방사성 원소 붕괴열. 이런 게 지구 내부 에너지 원인이다.
됐습니까? 그럼 정답은 OXX. 됐나? 자, 그 다음 큰 2번. 멘틀 대류. 무슨 에너지? 지구 내부. 밀물썰물. 조력. 화산. 지구 내부. 기상. 태양. 표층해류. 바람 때문에 이제 태양. 됐습니까? 뒤로. 132쪽. 132쪽. 질소, 산소 90% 뭐지? 기권. 잠깐만. 자, 그 다음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지구에만 뭐 있다? 생물권. 대부분 해수, 수권. 그럼 2번에 쌤 봤을 때 2번은 조심해야 되는 게 4번 생물권 동그라미 가장 늦게 형성. 맞겠지? 가장 늦게 수권, 직권, 기권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생물권이 만들어졌다. 됐나? 자, 5번에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영역의 바깥쪽 공간. 자,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물결줄. 얘가 무슨 권이야?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게 대륙권이지. 대륙권이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라고? 대륙권. 기권 아니야. 기권 바깥쪽이 외권이지. 대류현상이 일어난, 이거는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건 대륙권밖에 없어. 그럼 대륙권 바깥쪽이면 성층권, 중간권하고 다 있는 거지. 5번 맞다, 틀렸다? 틀렸다. 아니, 무슨 얘기야, 그게? 응. 아,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얘기하는 게 지구 시스템 생명 요소. 지금 얘기하는 게 지구가 있었다. 직권과 수권과 기권과 생물권 그리고 외권이 있는 거잖아. 생물권이 제일 나중이라고 하니까 기권에서 오존층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세분화되는 거지 기권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권 중에서 최초로 기권이 생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생물권 생기고 생물권 때문에 오존층이 생겨서 조금 더 분화가 된 거지. 세분하게. 생물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지구가 생겼을 때 이런 생물체가 있지는 않았거든. 진화한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생물권이 제일 나중에 생긴 건 맞다. 됐나?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 4번, 5번. 둘 다.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영역, 이게 대륙권이니까 그 바깥쪽이면. 외권 아니래. 됐습니까? 기권 바깥쪽이 외권이다. 3번 문제. 기억은 기권이겠지. 산소 공급이니까. 니은에 태양풍 막아주는 거 뭐? 자기장이가, 외권이가 오지. 세 번째, 물질순환. 기온 유지 동그라미. 기온을 유지시켜준 게 누구지? 기권과 수권. 기권과 수권. 특히 수권, 물은 비열이 크지? 물은 비열이 커서 뭐를 저장한다? 태양 에너지를 엄청 저장을 한다. 이런 내용까지 봐놔야지 문제를 풀지. 됐습니까? 그러면 디귿에 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 수권하고 기권이 있다. 정답 몇 번? 니은. 자, 4번 문제. 4번 문제. 위로 올라갈수록 무조건 밀도는 작아진대. 동그라미 5번 정답이지. 밀도는 A에서 D로 가면 무조건 작아진다. 무슨 감소? 중력이 감소.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AB 경계면을 무슨 면? 모호면 맞나? 선생님이 혹시나 모구래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지? 모면, 구텐베르크면, 네만면. 학교에서 할 수도 있다. 오케이. 두 번째, BC 모두 액체이다. 거짓말이지. 누구만 액체? C만 액체다. B, X, S 해야 된다. 세 번째, 지구 구성 성분은 누구 경계에서 가장 크게 변할까? 구성 성분이지. 산소, 규소고 철과 니켈이지. BC 경계에서 가장 크게 변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6번의 디귿.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 어디가 제일 클까? 자, 일단 저건 아래 밀도. 어떻게 하면 밀도가 커질까? 바닷물은 밀도가 커지는 게 수온이 낮아지면 밀도가 커지는 거다.
수온이 낮아졌을 때 밀도가 커지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죠. 그러면 온도 영향이 밀도 영향을 주는 제일 큰 요인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가면서 점점점 가로축이 수온이었지? 수온이 왼쪽으로 가면 낮아진 거지. 밑으로 갔더니 점점점 수온이 왼쪽으로 낮아졌지? 밀도가 제일 큰 거지. 됐습니까? 그 밀도 변화가 제일 큰 거 어디? 수온약층. 이해됐습니까? 밀도 변화가 제일 큰 게 어디다? 수온약층이다. 밀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건 수온이 낮아지는 게 밀도 가장 크게 하더라. 체크했나? 단편으로 공부하면 안 된대. 쭉 봐야 된다. 그러면 6번의 정답 몇 번? 기억만. 1번. 자, 7번 문제. 7번 문제. 일단 가는 무슨 권? 직권이가 기억에 성층 구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온도 되겠나? 온도 X지. 직권을 왜 온도로 나눠? 직권은 뭐에 따라 나눴지? 구성 물질과 상태 얼른 고쳐주고 아까 쌤 고쳤던 그거잖아. 두 번째,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다. OX. 맞겠지? 혼합층이니까. 다에서 안정한 층은 누구일까? 이거 잘 읽어야 돼. 니은과 열권이라 했지. 니은은 무슨 권인데? 성층권. 됐습니까? 빠져있는 게 니은 얘가 성층권이고 성층권과 열권은 안정하다. OX. O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생명현상이 유지되기 위해서 자외선 흡수는 누구지? 오존층이었을 거고 생물에게 필수적인 게 물이 될 거고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태양풍 막아주는 무슨 권? 자외선 자기장이제. 그치? 자외선 막아주는 게 오존층이었고 자기장 막아주는 건 태양풍, 고에너지 입자, 우주선 이런 거였지. 자기장이 막아주는 거. 그럼 정답 몇 번? 3번 될 거다. 됐나? 그 다음 옆에 봤을 때 상호작용. 상호작용. 자, 9번의 과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할 때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 맞나?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다. 니은에 기권, 수권, 밑줄. 직권, 생물권, 밑줄. 영향 안 주겠나? 모든 게 서로 얽혀있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세 번째, 인간활동. 영향을 주겠지? X. 10번 문제. 태풍은 무슨 권, 무슨 권? 수권, 기권일 거고. 황사는 직권, 기권. 황사, 모래바람이 날려서 대기 중에 날려야 될 거야. 직권, 기권. 그럼 공통적인 게 2번. 11번에 A는 기권, 직권이지. 그럼 기권, 직권을 봤을 때 석탄 생성 뭐지? 생물권, 직권. 그렇지. 화석연료 생성은 생물권, 직권일 거다. 됐나? 그러면 일단 1, 2, 3번은 아니겠네. 그치? 그러면 직권, 기권, 화산가스가 방출했다. 직권에서 기권으로 갔다. 됐지? 그 다음에 그럼 두 개 중에서 수권, 기권이면은 엘니뇨겠나 오로라겠나? 엘니뇨가 되겠지. 그 다음 C에 직권, 수권이니까 지진, 해일. 직권의 지진이 해일을 일으켰다. 맞지? GPA 넘어왔을 때. 자, 에너지 흐름. 기억에 가장 많은 건 누구의 에너지? 태양 에너지였다.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는 다른 걸로 전환될 수 없는 거다. 세 번째, 조력 에너지. 달과 태양의 인력이지. 누구 인력이 더 중요하다? 달의 인력이 더 중요했었고 리얼에 지각 변동 일으킬 수 있는 거 무슨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겠다. 지각 변동 네모 박스. 우리가 지각 변동을 어떤 걸로? 화산 활동, 지진. 저거 아래 화산화 만든다. 화산 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거 지각 변동이다. 얘들의 에너지원은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 그럼 정답 몇 번? 1번. 그래서 그 밑에 거에는 13번. 집중호우 동그라미. 집중호우는 사실은 뭐 때문이다? 강한 빛 때문이지. 그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대. 그 다음에 지진,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는 지구 내부 에너지.
14번 위도가 달랐지? 위도가 달랐는데 동그랗게 돼 있었다. 그럼 태양빛이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내려 꽂히도록 됐었고 저희 가면 아주 작은 각도로 들어오게 됐다. 여기가 극지방일 거고 여기가 적도지방이 될 거니까 적도지방 저위도, 극지방이 고위도. 맞겠나? 그렇다면 일단 위도 누가 더 커? C가 크겠지. A가 작을 거고. 두 번째, 단위 면적당 입사된 에너지. 똑같은 면적에 에너지가 어디 많이 들어와? 여기 많이 들어와야지. C 땡 되겠지. 됐지? 그래서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 에너지 수송 저위도에 남는 거 고위도로 줘야 되겠지. 맞지? 그럼 OX, O가 될 거다. 됐나? 자, 그러면 잠깐 놔두고 노트. 지국의 물질 순환. 지국의 물질 순환. 첫 번째.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물질 순환 중에서 무슨 순환할 거냐? 탄소 순환을 먼저 할 거다. 탄소 순환. 일단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지구상에 이런 무슨 권역이 있어? 직권도 있고 수권도 있고 기권도 있고 생물권도 있고 외권도 있을 건데 외권하고 상호작용 없을 것 같아. 밖에서 에너지는 밖에서부터 흘러 들어와서 쓰고 나가는 것까지 쭉 흐를 거라. 그런데 탄소라는 물질은 순환한다. 지구 내부에서 계속해서 권역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권역 간의 이동은 있을 거다. 권역 간의 이동은 존재를 하는데 탄소의 총량은 일정하다. 어떤 애는 이러더라고. 선생님, 밖에서 운석 날아드는데 그 탄소가 많을지 없을지 1년 내내 해봤자 뭐 돌멩이 하나 날아들까 말까인데 그걸 얘기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탄소의 총량은 지구 안에서 일정할 거다. 근데 일정한데 하나 암기해야 되는 게 있다. 지, 수, 생, 기. 또 뭐라 했냐? 블랙핑크의 지수. 생기 발랄하다. 직권에, 수권에, 생물권에, 기권에 탄소가 있을 건데 분포하는 양이 어디가 제일 많냐? 직권에 가장 많다. 직권에 어떤 형태로 있는데? 직권에 있는 형태가 CaCO3 석회암이다. 석회암이다. 또는 화석 연료다. 화석 연료. 수권에 탄이온. 탄산이온 어떻게 적지? CO3 E-. CO3 E-. 혹시 탄산이온 말고 하나 더 있지? 탄산수소이온. 그럼 어떻게 적지? 탄산수소이온이면 H, CO3- 겠지. 그럼 생물권에는 탄소가 무슨 형태로 있겠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이런 거니까 유기물이라고 할 거다. 유기물. 익혀줘야 된다. 탄단지, 핵산 이런 형태니까 유기물이라고 이야기한다. 기권엔 탄소가 무슨 형태로 있을까? 이산화탄소거나 온실 기체 중에 하나? 메테인. 내가 이야기 안 하고 딴 애가 이야기하는 거대. 분명히 잘 생각해야 한다. 딴 애가 얘기하는 거 막 적어놓고 내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쌤이 하나 더 물어서 유도해서 하는 거니까 얘를 분명히 권역에 이렇게 탄소들이 분포를 하는데 무슨 권에 제일 많다? 지수생기. 직권에 가장 많았었고. 근데 이번에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단순한 암기도 중요하지만 머리 열심히 굴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탄소의 총량은 일정한데 얘들이 권역간 변화한다 그랬지. 그치. 권역간 어떻게 바뀔 거냐? 일단 너희들한테 봤을 때 자, 물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육지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물 속에서 예를 들어 CO3 E-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얘들은 사실은, 자, 잠깐만 기다려봐래. 얘들이 다른 이온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CaCO3 형태로 암석으로 되기도 해.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침전한다. 그럼 이거는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지. 맞지?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수권에 있었던 게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을걸? 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바다에서 어디로? 기권으로 갈 수도 있을 거란 거지. 수권에서 기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이따 나 저거 시간 줄게.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된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방출이라고 이야기할 거다. 그러면 반대로 녹아 들어가는 일도 생길 거다. 녹아 들어간다. 우리가 용해도 이런 얘기 했었지, 그지? 탄소 기체가 포함이 된 게 녹아 들어갈 수도 있다. 용해.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으로 기권에 있던 거 갖고 와서 유기물로 바뀌는 광합성 작용으로 탄소가 생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생물이 호흡을 하면서 유기물을 이산화탄소 형태로 밖으로 배출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생물이 호흡을 했을 때 식물만 호흡을 하느냐? 아니, 동물도 호흡을 할 수 있겠지. 물론 식물에서 동물로는 먹이, 사슬을 따라서 탄소가 이동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데 탄소 이동이 이것만 있지는 않아. 이것만 있지 않고 혹시나 동물과 식물이 땅속에 묻혔다면, 지금 말고 옛날에 지질시대 땅속에 묻혔다면 여기서 화석 연료가 됐을 거다. 그러면 화석 연료가 생성된다는 것은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들어간다는 거겠지.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근데 이 화석 연료, 땅속에 있던 거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래서 공장에서 열심히 꿀뚝에서 날아간다. 연소시키고 있지, 그지? 그럼 얘들은 무슨 권에서? 직권에 있던 걸 무슨 권으로? 기권으로 소비하면서 날려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우리가 옆에 봤을 때 자연적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수증기도 많이 나오지만 꽤 많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밖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럼 화산 분출 때 무슨 권에서 무슨 권으로? 직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을 하기도 한다. 화석 연료가 연소가 될 때도 직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기도 한다. 권역 간에 얘들이 뭐가 움직이는지 문장을 보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얘기 나왔냐? 기권의 탄소 양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다. 기권의 탄소 양이 증가하는 경우는 일단 저기서 봤을 때 방출, 바다에 녹아있던 거 나가는 거, 그리고 화석연료가 연소가 되는 거, 화석연료가 연소가 되는 거, 화산 분출하는 거, 생물이 호흡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권의 탄소의 양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기권의 탄소의 양은 증가를 했지만 지구 전체는 탄소 양은 일정할 거다. 권역 간에 움직이기만 했지 지구 안에 게 밖으로 나가거나 밖에 게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니까 지구 전체는 분명히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을 거다. 그래서 일단 탄소 순환은 내가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이런 관계가 있구나를 봐줘야 된다. 자, 잠깐만. 두 번째, 물, 수지, 평형을 잠깐만 같이 할게. 물, 수지, 평형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다. 물이 있는 게 그게 지구에서밖에 없는 거지. 지구 바깥쪽에 있는 건 아니었다. 그러면 물, 수지, 평형은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 우리가 봤을 때 수권에서도 기권에서도 생물권에서도 직권은 좀 곤란하고 이게 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기권에서도 그렇고 육지에서도 그렇고 바다에서도 그렇고 대기에서도 그렇고
얘들 각각의 물의 양이 일정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육지하고 바다하고 대기가요? 육지하고 바다하고 대기가, 육지가 있었었고 바다가 있었었고 대기가 있었다. 그럼 사실은 육지와 바다와 대기가 물이 증가할 수 있느냐 물이 감소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할 거거든. 일단 내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여기가 육지라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갈 거고, 땅속의 지하수를 통해서 일부의 물이 바다로 흘러갈 거다. 그러면 육지에 있는 물이 바다로 쫙쫙 흘러간다라고 하면 육지에 있는 물 총량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치? 그럼 육지는 받아들인 것보다 밖으로 내보내는 게 얘들까지 합쳐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야. 육지 입장에서 봤을 때 강수, 얘는 물이 증가하는 거. 근데 육지 입장에서 증발, 얘는 물이 줄어드는 거. 강으로 지하수로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은 육지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값인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육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발과 그리고 바다로 가는 게 합쳐져서 강수가 된 것 같다. 또 강 들어가서 또 헷갈린다. 증발 이렇게. 나? 그러면 바다 입장에서는 어때? 바다 입장에서는 이게 육지에서 바다로 갔지. 육지 입장에서 마이너스지만 바다 입장에서는 플러스다. 그치? 그럼 바다는 뭐가? 강수와 그리고 육지에서 흘러 들어온 걸 합쳤는 게 증발된 양하고 똑같아야 될 것 같다. 맞나? 육지에서 왔는 거 바다 입장에서는 플러스. 비 내린 거 바다 입장에서는 플러스. 그럼 이 두 개만큼 증발을 시켜야 될 거니까 바다는 증발이 더 클 것 같다. 이해됐습니까? 그치? 그러면 기체 전체로 봤을 때는 강수했는 거랑 증발량이다. 자, 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강이나 지하수에서 바다로 가는 걸 11단위. 왜? 이거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강이나 바다로 이렇게 한 걸 11.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증발하는 값이 만약에 15가 되면 강수는 26. 26이 돼야지. 왜? 육지에서 봤을 때 나가고 육지에서 봤을 때 나가는 거지. 육지에서 봤을 때 나가는 값이 육지로 들어오는 값이랑 똑같아야 된다. 됐나? 그러면 잠깐만, 대기가 받아들인 게 만약에 100이다. 대기가 받아들인 게 100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증발이 지금 얼마 돼야 돼? 대기가 받아들인 게 100이려면 얘가 85가 돼야 되나? 85. 됐지? 그럼 잠깐만, 바다 입장에서 한번 보자. 바다 입장에서 나가는 게 85. 여기서 들어오는 게 11. 그러면 비로 내린 게 얼마? 74. 이런 식으로. 그럼 어느 한 권역에서 지금 현재는 갑자기 물이 확 늘어나거나 확 줄어드는 거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물이 열, 수지평형처럼 물, 수지평형. 물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얘 강이나 지하수를 통해서 바다로 가는 건 바다 입장에선 플러스, 육지 입장에선 내보내는 거 마이너스. 하지만 육지에서 물의 수입과 지출의 양은 똑같다. 물이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을 거다. 육지 입장뿐만 아니라 바다도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거랑 똑같다. 말 됐나? 대기 역시 마찬가지. 나가는 거 100,
들어오는 거 100. 똑같을 거다. 그치? 그럼 지금 질문할게. 육지는 증발이 많겠나? 강수가 많겠나? 육지는 증발이 많아야 되나? 강수가 많아야 되나? 강수. 적혀 있으니까 그렇지, 그치? 그래서 혹시나 쌤 헷갈려서 그럴까봐 이렇게 외우라 하지. 4강, 8강 있지만 얘는 6강으로 외워둔다. 육지는 강수가 더 많다. 그럼 육지와 강수가 많다는 얘기는 바다는 뭐가 많아? 증발이 많은 거지. 바다는 증발이 더 많은 거지. 바다는 강수 증발 중에 누가 많다? 증발이 많다. 육지는 강수 증발 중에 누가 많다? 강수가 많다. 됐나? 이랬습니까? 여기까지 빨리 필기. 자, 일단 우리가 76조 화학결합. 화학결합인데 화학결합에 있어서 일단 미리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8족 원소가 있다. 18족 원소. 얘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0인 거지. 즉 화학결합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러나 안 할 거면 왜 그러냐? 얘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 핵 옆에 전자수가 몇 개? 2개, 8개, 8개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더라. 그치? 그리고 어느 누구나 이 원자과 전자수가 0인 18종 원소를 따라가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수가 생겼느냐? 혹시 너희들 옥텟 규칙 기억나지? 그치? 8전자 규칙 이렇게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하는데 자 혹시 너희들 주기율표 1번에서 20번까지 적어보면 수소가 있었고 D, 배, B, C, N, O, F, 네온 헬륨도 있었고 나, 마, 알,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이 있다는 거지. 이랬을 때 일단 쌤이 네온을 잠깐만 데리고 와볼게. 네온이 몇 번이야? 10번이야. 네온이 10번이면 여기 있던 8번이나 9번. 얘는 전자 2개 얻고 하나 얻으면 네온처럼 되겠지. 그치? 얘는 전자 얻으면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 그렇지. 이가 음이온 되거나 일가 음이온 돼서 네온처럼 될 거다. 그치? 그러면 나트륨 몇 번? 11번 마그네슘, 12번 알루미늄, 13번. 얘들이 원자 같은데 하나, 둘, 세 개인데 심지어 아르곤처럼 8개 되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들은 누구처럼? 네온처럼. 그럼 전자를 얻어. 잃지. 그치? 하나를 잃어버리고 플러스가 많아질 거고. 전자 2개를 잃어버리니까 이가 양이온. 전자 3개를 잃어버리니까 플러스 13, 마이너스 10. 3가 양이온이 될 거다. 빨리 이해됐나? 왼쪽에 있는 거 우리가 금속이라 했었지. 금속들은 누가 될 거다? 양이온이 되기 쉽고 오른쪽에 있던 비금속들은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러면서 18족 원소처럼 될 거란 거지. 단, 너희가 조심해야 된 건 이거 분명히 몇 주기일 거야? 2주기일 거야. 2주기의 비금속 그리고 3주기의 금속 얘들이 2주기 네온처럼 전자 배치가 된다는 거지. 됐나? 그럼 반대로 3주기, 4주기 얘들은 아르곤처럼 전자 배치가 되려고 한다. 반대로가 좀 안 맞나? 그치? 다르게. 됐습니까? 그럼 일단 내가 기억해야 된 건 주기율표에서 금속은 양이온 되기 쉽고 비금속은 음이온 되기 쉽다. 조심해야 되는 녀석이 하나 있더라. 수소다. 수소는 H 플러스 양이온이지만 금속이다, 비금속이다? 비금속이었다. 비금속이었다. 자, 저 얘기를 왜 했느냐? 세 번째, 우리는 원자들이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옥텟 규칙을 만족 못했었다는 거지.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걸 포기하고라도
18족 원소처럼 옥텟 규칙 만족하고 싶다. 그래서 화학 결합을 형성을 한다. 근데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무슨 결합이 있다? 이온 결합이 있고 공유 결합이 있다. 그러면 화학 결합할 때 이온 결합은 도대체 누가 만나느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 결합을 할 것 같다. 왜? 좀 전에 봤듯이 금속은 전자 주는 거 좋아하고 비금속은 전자 얻는 거 좋아하니까 금속에서 비금속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고 나면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된다.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전기적 인력 이렇게 얘기한다. 정전기적 인력. 그래서 결합을 하더라. 대표적인 게 NaCl. NaCl은 소금. 맞지? 누구와 누가? 나트륨과 염소가. Na가 몇 번? 11번. 11번이란 말은 전자 껍데기 몇 개? 3개. 그래서 전자 껍질이 하나, 둘, 3개가 있을 건데 그때 전자가 2개, 8개, 하나지. 맞지? 염소는 17번이지. 이것도 껍데기 몇 개? 2, 8, 7 이렇게. 껍질이 3개였지. 그래서 요 전자 하나 잃어버렸다. 잃어버리면 전자 껍질 몇 개처럼 보여? 2개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껍질이 2개가 있고 양이온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자 껍질이 3개가 되고 음이온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NA와 CL이 전자를 요거 잃어버려서 전자 2개짜리 8개짜리 11번이 된 거야. Na 플러스가 됐다는 거지. 그리고 17번 염소가 전자 2개, 8개 하나 얻어서 8개 된 걸로 하나 얻어서 음이온이 되었다. 됐지? 그러면 내가 하나 주고 네가 하나 얻었으니까 난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 됐지. 이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지금 2주기, 3주기. 3주기 전자를 하나 잃어서 2주기 네온처럼 된 거지. 됐나? 원래 원자는 몇 주기? 3주기 원소였다. 3주기 원소였으니까 뭐를? 전자를 하나 잃어서 껍질 2개가 된 거지. 3주기 1쪽이었으니까 전자 하나 잃고 껍데기 2개짜리가 된 거다. 됐나? 얘들 몇 주기 원소다? 이거 역시 3주기 원소였다. 그래서 전자 하나 얻어서 옥텟 규칙 만족하지만 전자 껍질 3개. 원래도 3주기였다. 얘는 몇 쪽 원소? 17쪽 원소였겠지. 이렇게. 인간은 소금을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보면 이게 NaCl인데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 됐나? 근데 소금은 사실 어떻게 생겼느냐? 소금은 이렇게 한도 밑도 끝도 없이 쫙쫙쫙 입체 구조를 하고 있어.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다. 혹시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지? 작은 게 누구다? 껍데기 2개. Na 플러스. NA이고 Na 플러스. 큰 게 누구다? Cl 마이너스. 이렇게. 그런데 얘들은 몇 대 몇? 1대1의 비율로 결합을 했다는 거지. 1대1의 비율로 결합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정확하게 비율로 결합을 한다. 개수가 아니야. 개수가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더라.
사실 그렇게 비율로 결합해서 고체 결정을 만드는 애들이 이온결합 물질이지. 그럼 이온결합 물질은 항상 이렇게 비율이 있냐고?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Al, O, 알루미늄 몇 가 양이온 되지? 3가 양이온. 산소는 2가 음이온 되지. 그럼 얘들 결합하면 어떻게? Al2O3. 이름은 산화 알루미늄. 왜 그러냐? 얘가 13번이지. 네온처럼 되기 위해서 3개를 잃는 거라. 산소는 16쪽이니까 2개를 얻었지. 맞지? 그럼 이렇게 되면 전하량이 맞나 안 맞나? 항상 모든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거든.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는데 3가 양이온, 2가 음이온이니까 요거 대각선 보내는 것처럼 하지만 요거 2개, 이거 3개 하면 6 플러스 6 마이너스 되거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3가 양이온, 2가 음이온 이렇게 했을 때 대각선으로 가면 최소 공배수처럼 될 거니까 총 전하량이 0 될 거란 거지. 됐나? 그럼 얘들아, 염화 Cl, Cl2. 자, 칼슘은 2가 양이온. 염화 이온은 1가 음이온. 그럼 얘들은 누가 돼? Cl, Cl2로. 몇 대 몇? 1대 2로. 그러니까 이 전하량하고 여기 결합하는 비율은 반대겠지. 대각선이니까. 됐겠나?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는데 왜? 전기적으로 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A, M가 양이온, B, N가 음이온이면 A, N, B, M처럼 화합물이 될 것 같다. 그러나 3가, 2가 이렇게 되면 크로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숫자들이 다르면 대각선 보내고 같은 대각선 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일단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온결합 물질은 얘가 포커스다. 금속 양이온이다. 얘가 있으면 이온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금속 양이온이 있으면 이온결합 물질이고 전자 껍질 수 보고 원래 원자의 축이 찾아야 된다. 대체 양이온은 아니라 전자수 줄어들면서 껍질 수도 줄어든대. 적어놔야 돼. 양이온 형성할 때 전자를 잃었다. 그리고 전자 껍질 수도 좀 줄어들었었다. 얘를 기억을 해야 한다.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양이온 됐을 때 껍질 2개다. 얘 몇 주기다? 3주기 원소를 의미한다. 이해됐습니까? 제대로 봐줘야 되고 규칙적으로 배워야 해서 반드시 일정한 비율로 결합이다. 개수가 아니다. 비율이다. 됐나? 그래서 결합을 형성하는데 그 중에서 일단 이온결합을 얘기했다. 그러면 이온결합 말고 무슨 결합도 있다? 공유결합도 있겠지. 공유결합.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공유결합. 그러면 공유결합 만드는 건 어떠냐? 자, 3번에 동그라미 2번 공유결합. 이게 공유의 의미가 이건 뭐야? share. 나눠 쓰자. 나눠 쓰자. 공유. 나눠 쓰자. 뭘 나눠 쓸까? 얘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은 거야. 원자과 전자수가 0이 되게끔. 옥텟 규칙처럼 그럼 바깥쪽 테두리의 전자가 8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치? 그러면 누구? 비금속과 비금속은 만났대. 쉽게 얘기해서 비금속은 자꾸 음이온 되기 쉬운 거지. 음이온 되기 쉬운 거. 음이온 되기 쉽다.
전자를 얻으려 한다. 전자를 얻으려 하고 음이온되기 쉬운 애들이 걔들이 결합을 해서 공유결합을 만들 건데 얘는 미리 결론부터 알려줄게. 수소는 얘들아 원자가 전자가 몇 개? 하나밖에 없었어. 수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니까 얘들은 공유결합에 포함될 거라고. 공유결합에. 그리고 자 여기서 C, N, O, F까지만 잠깐만 적을게. C가 얘는 몇 쪽? 14족? 14족이고 얘가 15족이고 16족이고 17족이지. 그치? 그럼 원자가 전자가 몇 개? 4, 5, 6, 7이지. 그치?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개. 6. 하나, 둘, 셋, 넷, 5, 6개. 어떻게 하냐? 원래 4군데 다 찍고 추가되는 거 쌍을 이루도록.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자, 혹시나 보이겠지만 얘가 그럼 전자가 몇 개 더 필요할까? 산소는 4개가 더 필요하고 질소는 3개, 탄소는 2개, 플로린은 1개, 수소도 몇 개? 1개가 더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더 필요한데 누가 줄까 안 줄까? 아무도 안 줘. 맞지? 딴 데 받아올 수 없지. 받아올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네 거 내놓고 내 거 내놓고 같이 결합을 하자. 됐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래도 얘들아 바래. 내가 필요한 게 하나지. 내 거 하나에다가 다른 애가 같이. 그래서 H2로 한번 적어볼게. H2. 수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번인데 내가 갖고 있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다른 수소 여기 갖고 와서 야 나도 플러스 1번인데 내가 전자 하나 내놓고 내 전자 네 전자 내놓고 같이 쓰자 이렇게 된 거야. 그림으로 그리기 귀찮으니까 일단 너희가 이렇게 된다. 껍데기가 하나씩밖에 없을 거고 핵옆에 전자가 하나씩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자 잠깐 기다려봐라. 요렇게도 그린다. 여기 1번 여기도 1번 내 전자 여기 내놓고 네 전자 여기 내놓고 그래서 이 전자 니도 쓰고 나도 쓰고 그럼 어쨌든 내 할 때도 2개 니 할 때도 2개 그래서 니도 나도 다 2개 쓰자. 그럼 얘들 헬륨처럼 만족을 할 거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귀찮게 점으로 찍지 말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억은 하고 있대. 그림이 저렇게 생겼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수소는 공유전자쌍에서 이렇게 또는 이 결합 선 하나로 그어주기도 한다. 전자쌍을 선 하나로 그어주기도 한다. 됐습니까? F2 플로린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플로린 몇 개 필요해? 딱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지. 딱 하나가. 그러니까 내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니도 갖고 와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니 거 하나, 내 거 하나 해서 니도 내 거 쓰고 나도 니 거 쓰고. 됐습니까? 그래서 플로린이 옆에 있는 플로린하고 같이 전자쌍, 한 쌍 있는 걸 선으로 이야기했을 거니까. 한 쌍을 공유할 거다. 됐나? 그럼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단일 결합이라는 얘기를 할 거다. 한 쌍의 전자로 선 하나 만들었다. 원자와 원자 사이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 H2O, 물 분자. 물 분자는 쌤 봤을 때 산소는 몇 주기 원소? 2주기 원소. 2주기 원소. 그러니까 2주기니까 껍질이 2개가 있는 거지. 물론 8번, 8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옆에 있었는 거 수소. 수소. 얘가 1 플러스. 그럼 산소는 전자가 몇 개? 8개 있어야 되지. 하나, 둘. 안쪽 껍질 2개 있지. 바깥쪽 껍질에 몇 개? 6개밖에 없지. 6개밖에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5.
6. 그 옆에 수소가 내 거, 수소가 내 거, 이렇게 내놓을 수 있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전자, 요 전자, 각각 수소도 같이 쓰고 산소도 수소 것까지 좀 같이 쓰고. 그러면 산소는 결국 테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채운 것처럼 될 거다. 그러면 얘를 그림은 산소에다가 수소, 수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거 비공유 전자쌍. 얘기하시는 쌤도 계시고 안 계시는 쌤도 계실 건데 안 계시는 비공유 전자쌍. 니하고 내하고 공유하는 건 아닌데 전자쌍이 있을 거다. 바깥쪽에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얘들은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그은 거지. 됐나? 단일 결합이야? 이중 결합이야? 단일 결합이 몇 개? 2개. 이런 경우 물은 단일 결합이 2개. 그러면 그 밑에 쌤 O2를 이야기할게. 산소. 사실은 산소는 항상 전자가 몇 개 모자란다? 2개 모자란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어떠한 원소 산소도 2개가 모자란다니까 여기 쌤 원자과 전자만 찍자면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 내가 2개 모자란다니까 옆에서도 나도 2개 모자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야 니도 2개 내놔봐. 나도 2개 내놓을게. 해서 옆에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니도 내 거 좀 쓰고 나도 니 거 좀 쓰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저런 식으로 그림 그리면 사실 자, 동그라미가 2개야. 동그라미 2개 이렇게. 그러니까 2주기 거고 2주기 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2주기 같은데 너희들한테 그림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지? 그럼 얘가 사실은 원하는 게 뭐냐? 이중결합이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요 그림만 보더라도 얘는 O2네. 왜? O는 결합이 2개 필요하니까 결합이 2개는 있어야 돼. 결합선이. 여기 전자가 필요한 것만큼 이게 바로 공유결합수야. 공유결합수. 이만큼 1개가 더 필요하다. 공유결합 하나. 2개가 더 필요하다. 그 원소 옆에는 공유결합이 2개가 있어야 돼. 산소 옆에는 2개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렇게 보면 산소는 2개 있을 거다. 물론 다 찍어주자면 안에 껍데기 2개 있고 밖에 여기 2개 내놨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얘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말 되겠나? 그러면 O2내라 무슨 결합이 몇 개? 이중결합이 하나. 안 헷갈리나? 이중결합이 1개가 있다. 단일결합이 2개 있다. 괜찮나? 원자와 원자 사이에 한 쌍을 공유하고 있다. 단일결합이다. 원자 사이에 2쌍을 공유하고 있다. 이중결합이다. 말 됐나? 단일결합이다. 이중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혹시나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그릴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사실은 이주기겠지. 중간에 누구를? 탄소를 중간에 넣어야 돼. 탄소를 중간에 껍질 2개 넣고 산소도 껍질 2개 넣고 여기 산소도 껍질 2개 넣고 이렇게. 맞지? 그치? 그러면서 이런 중심의 탄소는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 얘는 무조건 결합이 4개 있어야 되지. 근데 옆에 있는 산소가 2개씩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이걸 알면 편하던 거지. 산소라는 게 있고 탄소는 이렇게 있어야지. 산소 8 2개, 산소 8 2개, 산소 8 4개. 그러면 여기 이게 선들이 공유 전자쌍이지.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찍힐 거란 거야. 다는 안 찍었지만. 그러면 껍질이 두 개 있는데 얘가 두 개씩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CO2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얘는 원자하고 원자 사이 이중결합이지. 이중결합이 몇 개? 두 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하나만. 얘 이름은 메테인. 메테인은 중심에 누구? 중심에 탄소를 두고 양옆에 사방에 누가? 수소가. 그러면 사실 탄소에 갖고 있던 거 얘가 6번이었으니까 안에 전자 2개 그리고 각각 테두리에 탄소가 전자 하나씩 있었지. 됐나? 그리고 수소는 테두리에 전자가 하나씩. 얘가 1번이었으니까. 그러면 결국 단일 결합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탄소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메테인 되겠지. 됐나? 머릿속으로 단일 결합이겠다, 이중 결합이겠다, 삼중 결합이겠다는 얘가 포커스를 한 거야. 얘가. 그러면 자 마지막 N2 뭐다? 질소기체다. 질소기체인데 질소기체는 잠깐 팔이 몇 개씩 있어야 돼? 3개는 있어야 되지.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그래서 얘들 몇 중결합? 3중결합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2쌍 있는 걸로. 나 3중결합이 1개.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2쌍을 가진 걸로. 이렇게. 말 됐겠나? 응. 넘어가 되겠나? 응. 다 적었지? 지우면 돼? yes. 그러면 공유결합은 우리가 봤을 때 이온결합하고 달리. 그러면 일정한 개수 비겠나? 일정한 개수겠나? 개수. 됐습니까? 자리가 모자랐으면 못 적고 넘어왔는데 공유결합 마지막에 일정한 개수의 원자가 결합을 했고 일정한 개수의 원자가 결합해서 뭐? 분자. 독립적인 분자를 형성을 하더라. 그러면 여기는 독립적이다. 아까 얘는 이온결합은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입체 결정 구조였지. 그거하고 좀 다르더라 이 얘기지. 이랬나? 그래서 이온결합은 밑도 끝도 없이 고체 결정이었는데 얘는 딸랑 입자 2개, 입자 3개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말 되겠나? 그래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형성되는 걸 얘기를 했다. 자, 그 다음 쭉 나갈까? 아니면 다른 파트를 할까?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81쪽 맞나? 81쪽. 81쪽 나오는 거. 화학결합 진화성. 81쪽에 물질들의 성질, 결합과 물질의 성질 이렇게 이야기할게. 결합하고 그 관여된 물질 성질을 한번 살펴볼게. 일단 첫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은 첫 번째 상온에서 고체 결정입니다. 전하를 띤 입자인 이온이
있기는 있어. 전하를 띤 입자, 이온이 존재는 해. 근데 희한하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기, 전도성이 없다. 무슨 얘기일까? 전류는 언제 흐르냐면 전하를 띤 입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을 해야 돼. 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전자라든지 전기 띈 게 움직여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고체 결정이잖아. 매우 결합이 단단해. 결합력이 크다. 그래서 이온이 이동을 할까 안 할까? 이온 이동을 안 하는 거야. 이온이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 말 이해되나? 아까 소금 봤지? NaCl, NaCl, NaCl 이렇게 딱 결정으로 단단하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거 안 헤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런데 두 번째 수용액이거나 아니면 아예 액체로 만드는 거야. 액체 상태. 사실 뭐 800도 넘겨야 될 거니까 그거 좀 어려워서 너희들한테 주로 물에 녹였다 수용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소금물이란 말이야. 일명 소금물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상 소금기가 있거든. 금방 씻어도 소금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 만지지. 여기 연결한 물질 다시 얘기하게 됐다, 그지? 그러면 고체일 때는 이온이 이동을 못했다. 이온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동을 못하면 결국 전류는 안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 건 언제라도 전선이 있었을 때 한 군데라도 빠짐없이 전자나 이온이나 이동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 전선 딱 봤을 때 끊어졌잖아.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액체 속에서 이온들이 있으면서 그럼 Cl-, Na+, 아까 전자 잃어서 양이온 됐었고 전자 얻어서 음이온 됐는데 얘를 다시 한번 돌려줄게. 이런 의미로 Na+가 가서 야, 내 전자 내놔. 이렇게 받는 거라. 마이너스 극에서 오는 전자, 내 전자 내놔 하고 받고 그 다음에 Cl-, 됐다. 자, 좀 전해줘라 하고 전자를 주니까 결국은 전자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끊어졌지만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전류가 흐르지. 맞나?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된 거라. 말 되겠나? 그러면 핵심은 이온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 없다. 근데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액체로 돼도 있을 건 맞는데 너희들한테 이렇게 두 개 낼 거란 거지. 고체와 수용액. 근데 조심해야 되는 하나가 뭐냐? 공유 결합 물질이 있는 거라. 이온결합 물질의 유명한 애가 소금이었었고 소금
식은 NaCl이었는데 소금과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설탕이랑 포도당 2개에다가 뭐 물 하나 빠진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는 애도 있을 건데 C, 12, H, 22, O, 11 그치? 탄소가 12개 있고 물이 11개 있는 거 혹시 안 외웠더라도 CHO로 된 건 이온결합이겠나? 공유결합이겠나? 공유결합이지. 맞지, 그치? 그러면 설탕 요렇게 된 애는 쟤하고 좀 달라. 물 속에서 녹았을 때 이온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설탕 얘들 항상 그림에 나올 때 보라색 동그라미로 나올 거야. 보라색 동그라미. 이렇게 나올 거야. 고체 설탕도 요렇게 나올 거고 얘들 물에 퐁당 녹았어요. 수용액 상태입니다 해도 수용액 안에서 물에 퐁당 녹았을 때 포도당, 설탕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럼 지금 이게 뭐죠? 얘들이 요거 하나하나가 분자라는 거지. 분자. 요거 하나하나가 분자라는 거지. 전하 띈다 안 띈다? 전하가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 이랬나? 그래서 설탕은 전하 띈 입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전극을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했다. 당분할 때 전구에 불 켜질까 안 켜질까? 불이 안 켜질 것 같아. 안 켜질 것 같아. 그럼 고체에서도 그렇게 다였을 때 전류 흐르겠나? 안 흘러. 됐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머릿속으로 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 공유결합 물질은 일단 금속 양이온이 없으면 다 공유결합이라고 해도 될 거다 아마. 너희들한테 딴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안 될 거니까. 그 금속 양이온 없으면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고체일 때 전류 안 흐르고 액체일 때 수용액일 때 안 흐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예외가 있긴 하거든. 예외가 있긴 한데 그 예외는 안 낼 가능성이 크고 너희들한테 대부분 설탕 이런 거 낼 것 같다. 됐지? 혹시나 싶어서 예외를 잠깐만 이야기할게. 예외 HCl, NH3 혹시 옛날에 HCl 기체, 염화수소 기체거든. 염화수소 기체인데 물에 녹이면 염산됩니다. 염산됐을 땐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되더라. 그리고 요게 NH3가 암모니아 기체다. 암모니아 기체인데 물에 녹였다. 암모니아 수인데 물에 녹이면서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이 되더라. 물 분자가 헤어지면서. 그래서 얘들 둘이는 예외적으로 금속 양이온 있나 없나? 없지? 금속 양이온 없는데 전류가 흐를 수도 있다. 언제? 물에 녹였는 수용액일 때. 수용액. 물에 녹였을 때 전류 흐를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예외될 학교 프린터가 우선이고 학교께 우선이었다. 거기에서 얘기가 있으면 반드시 봐야 된다. 그럼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자, 책 잠깐만. 얘들한테 봤을 때 책에 81쪽 첫째 줄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이다. 수많은 양이온, 음이온 밑줄 쫙. 규칙적 동그라미. 3차원적 입체 구조. 3차원 동그라미다. 됐지? 반드시 규칙적으로 3차원적 입체 구조다. 오른쪽 그림 확인했나? Na 플러스가 크나 Cl 마이너스가 크나? 내가 생각했을 때 Cl 마이너스일 것 같아. 왜냐? Na 플러스 얘를 해봤자 얘가 네온처럼 될 거고 Cl 마이너스 아르곤처럼 될 거니까. 얘가 큰 건 당연하겠지. 맞지? 그래서 양전화, 음전화 뜬 게 양쪽으로 끌려갈 수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자, 이온결합 물질을 화학식 이렇게 돼 있나? 아까 쌤은 A, M가 양이온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M, 메탈, A가 양이온, X,
보통 할로젠 이런 거 있을 때 B가 음이온. 이렇게 되면 전하량이 다르면 대각선 보낼 거다. 그치? 그렇게 쓴다 하면 다시 한번 적어놨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NaCl. 혹시 이건 어때? CA, Cl2. 이름이 염화칼슘. 그치? 이가 양이온이고 일가 음이온. 눈 왔을 때 뿌리는 거. 제설제. 이런 게 있었었다. 그 밑에 내려갔을 때 우리 주변에 이온결합 물질. NA의 동그라미, CA의 동그라미, 또 MG의 동그라미. 아, 우리한테 봤을 때 NA 플러스거나 CA2 플러스거나 또는 뭐 CAK 뭐라도 이렇게 금속 양이온이 포함된 게 있으면 이온결합 물질일 거다. 말 되겠나? S. 마그네슘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이 생성된 게 있다. 옆에 누구? O2도 있다. H2O도 있다. 맞지? 얘들은 근데 보니까 이런 옆에 설명.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를 원소 기호 옆에 적는 거지. 원자의 수거든. 얘는 비율이 아니야. 비율 아니야. 얘들은 CaCl2 1대 2의 비율이 돼.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 H2O. 정말로 요거 두 개, 이거 하나. 이렇게. 개수가 된다는 거지. 개수. 됐습니까? 그 밑에 어떤 게 있다? 질소. 아, 이온결합 물질 아니지. 그리고 뷰테인. C4H10. 이거 누군지 잘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이온결합 물질은 아닐 것 같지 않나? 제 부탄가스라고 하는 거. 됐나? 그 다음에 여기 설탕 나와 있지? CHO로 된 거. 그 다음 밑에 에탄올. C2H5OH. 우리 손 소독제 이런 거 쓰는 거. 금속 양이온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들은 공유결합 물질을 맞는데 혹시 학교에서 얘기를 하시면 아, 질소기체, 과다봉지, 충전재. 또는 뭐 분유통의 충전재. 이런 식으로. 그럼 뷰테인, 연료. 연료. 그 다음에 에탄올, 손소독제. 이런 거 쓰는 거 있었다. 됐지? 그리고 뒷페이지 넘어가니까 뭐가 있었느냐?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첫 번째 고체 결정으로 돼 있더라. 두 번째 그림에 수용액으로 만들었다. 수용액으로 퐁당퐁당 녹여서 전류 흘려 보냈더니 그러면 전류 흐를걸? 이런 얘기를 할 거다. 그 다음 설탕. 고체였다. 물에 녹으니까 헤어졌다. 녹았다. 하지만 전류 전구 불 안 켜지더라. 이해되겠지? 그 얘기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러니까 설탕인지 소금인지 구분하겠나? 됐어. 그리고 그 밑에 이온결합 물질이 있고 공유결합 물질이 있다. 얘를 표에 보니까 무슨 상태 무슨 상태? 고체하고 수용액밖에 없지. 그렇지. 이렇게 고체하고 수용액만. 액체 얘기 안 하고. 액체는 뭐 수백 도까지 올려야 될 거니까 좀 비현실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또는 고체 상태에서 전극 갖다 대보니까 전류 흐르나 안 흐르나.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 하나밖에 없대. 뭐? 이온결합 물질이 있고 공유결합 물질이 있다. 걔들은 고체일 때는 전류 흐르는 거 없다. 수용액일 때 전류 흐르는 건 이온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거 예외가 이거 두 개. HCl, NH3. 여기 거 예외가 흑연, C. 이렇게 있다는 거지. 연필심, 비금속이거든. 공유결합인데 요거 고체일 때 전류 흐르는 예외적인 겁니다. 혹시나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시면 예외는 해줘야 된다. 말 되겠나? 학교에서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 사실은 완자엔 있어요. 완자엔 있어요. 적어놨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이랬나? 둘 다 있는 거니까 그렇게 살펴보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온결합, 공유결합 물질에서 여기까지는 과제가 자 87쪽까지 87쪽까지 아까 몇 쪽부터 했지? 76쪽부터
76쪽부터 87쪽까지 있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 자, 잠깐만 발이 짧게. 이거는 일단 잠깐만 얘기를 좀 하자. 자, 물리 파트를 잠깐만 얘기를 할 거거든. 물리 파트를 잠깐만 이야기할 건데 물리 파트에서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다. 뭐라고?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속력이나 속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 건데 고등학생들은 속도다. 나 속도라는 얘기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아, 빠르기를 의미하는 속력에다가 운동 방향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해주면 속도가 될 거다. 속도가. 빠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그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속도 시험 운동 방향 그럼 어떻게 표시합니까? 라고 하면 이 운동 방향을 부호로 표시합니다. 부호로.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으면 양방향밖에 안 할 거다. 그 2까지도. 되나? 그래서 선생님은 플러스 X 방향이냐? 플러스 Y 방향이냐? X축 두고 봤을 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플러스 마이너스 두고 이야기할 거다. 되나?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얘기가 있다. 가속도. 혹시 가속도가 뭐야? 가짜가 더할 가짜거든. 더할 가짜. 그러면 더할 가짜의 속도. 그럼 속도가 더해지냐라고 하는 얘기는 속도가 변해? 그게 가속도다. 속도가 변하는 정도. 그러면 단위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데 요걸 갖다가 가속도로 할 거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가 변하는 걸 얘를 acceleration, 가속도 A로 이야기할 거다. 그러면 1초마다 속도가 얼마씩 변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단 말이야. 중력, 가속도. 지구의 중력 때문에 속도가 변하는 거. 중학교 때 9.8 mH 했을 때 그래비티 중력 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얘기는 1초마다 속력의 크기가 9.8 미터 퍼 세크씩 증가하더라. 요게 중력 가속도지. 중력이라는 힘을 계속 받으면 물체 가만히 놨더니 또 떨어질 때 1초마다 속력이 처음에 0초였다가 1초 지났을 때 2초 지났을 때 보니까 1초 지났을 때 속력이 9.8 2초 지났을 때 속력이 19.6 이런 식으로 9.8씩 증가하게 되더라. 이게 중력 가속도였지. 됐나? 그러면 제가 왜 생겼냐는 거야? 왜 생겼냐는 거야? 세 번째, 가속도라는 게 왜 생겼냐면 F는 ma. 어떤 물체의 질량이 일정한데 내가 힘을 F, 2F, 3F 이렇게 1배, 2배, 3배를 주니까 속도 변화가 생기더라. 속도 변화가 똑같은 물체인데 힘을 1배, 2배, 3배 주니까 속도 변화가 A, 2A, 3A만큼 되더라. 지금 그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걸 시간에 따라서 속력을 재봤는데 똑같은 시간당 속도 변화가 누구는 1초당 1, 2, 3 이렇게 변하는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 됐나? 사실 이걸 다 이해하기 힘들 거니까 공식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 똑같은 물질 힘 많이 주면 세게 움직이는 거 맞지? 속도 변화 많이 생기는 거 맞지? 그치? 두 번째, 질량이 일정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힘의 크기를 일정하게 한 거야. 똑같은 힘의 크기인데 질량이 점점점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고 질량을 M짜리,
2m짜리, 3m짜리. 이건 봐라. 똑같은 힘을 주는데 1kg짜리, 2kg짜리, 3kg짜리. 얘는 속도 별로 안 변하지 않겠나? 그치? 그럼 아마 질량이 커지면 속도 변화가 작을걸?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마 얘들이 어떻게 됐을 거냐? 반비례 관계일 거거든. 반비례 관계. 얘가 질량이 1배, 2배 커지니까 얘가 2분의 1로, 3분의 1로 이렇게 속도 변화가 재 보니까 점점점 줄어들더란 거지. 나 굳이 이렇게 됐던 걸 갖다가 뭐 한꺼번에 묶어보니까 얘가 가속도가 이렇게 두 개 얘기하면 속도의 변화는 힘에 비례할 거고 속도 변화는 결국은 어떻게 숫자가 안 예뻐서 질량 분의 1에 비례. 나 무거우니까 속도 변화가 잘 안 되고 힘 세게 주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이걸 합해서 적으면 F는 N분의 비례할 거고 얘는 N분의 1에 비례할 거니까 A가 N분의 F에 비례한다 해서 얘를 갖다가 등식으로 바꾸면 F는 MA인 거야. 그러나 혹시나 밑에 과정을 까먹었다 하더라도 얘는 기억을 한다는 거지. 어떤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면 어떤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 속도 변화가 생길 거다. 힘이 세지면 속도 변화가 커질 거고 힘이 작아지면 속도 변화가 작아질 거다. 그런데 함께 봐줘야 됐던 게 뭐냐? 아,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사실은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까지 있단 말이야. 뉴턴이 물체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 게 1법칙, 관성의 법칙. 힘 받으면, 갑자기 힘 받으면 아까 거 유지하려고 하는데 힘 안 받으면 아까 거 그대로 유지했었으니까. 그래서 관성의 법칙. 갑자기 힘을 작용하면 유지하려는 성질이 드러나더라.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관성의 법칙. 제2법칙이 힘과 가속도 법칙. 힘 받으니까 속도의 변화가 생기더라. 힘의 크기에 비례해서 가속도, 질량의 반비례해서 가속도.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F, A, B, F, B, A. A가 B한테 힘 주니까 B도 A한테 힘이 작용하더라. 선생님이 칠판을 치니까 칠판도 내한테 힘이 작용하더라. 근데 그거는 크기는 똑같아도 방향은 반대더라. FAB 마이너스 FBA. 마이너스가 뭐냐? 방향이거든. A가 B한테 주는 힘과 반대쪽으로 B가 A한테 힘을 주더라. 내가 칠판에 힘 주니까 칠판도 내한테 반대로 힘을 주더라. 근데 그 힘의 크기는 똑같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5번째 나오는 게 두 물체가 있으면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로 작용할 건데 F는 MA가 성립을 하고 그리고 이런 관계가 성립을 했을 때 두 물체가 가다가 얘가 움직이고 있었었고 이게 정지하고 있었었다. 그리고 동일한 일직선상에 있었다. 그러면 A가 떼굴떼굴 굴러가서 B하고 콩 부딪히겠지. 그러면 A하고 B하고 딱 부딪히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A가 B한테 힘을 준 거야. A가 B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준 거지. 그리고 부딪히는 그 순간 반대쪽으로 F, B도 A한테 힘을 준 거지. 그 두 힘의 크기는 어떻다고? 같다고. 근데 방향은 반대였다고. 그러면 힘의 크기가 1대1이고 힘이 작용한 시간도 1대1이다. 내가 니한테 닿았을 때 니도 내한테 똑같이 닿여 있었거든. 됐나? 근데 이걸 갖다가 F는 MA와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를 짬뽕을 시킬게. 이거. 자, 이 공식과 이 공식에 두 개 같이 들어있는 문자가 뭐? 가속도 A지.
맞지? 가속도 A. 그러니까 요거 여기다 쏙 대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방법일 것 같다. 그럼 F는 M 델타 T분의 델타 V. 그럼 이걸 갖다가 조금만 이항시켜보면 좀 예뻐질 것 같아요. F 델타 T는 M 델타 V로. 무슨 얘기다?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을 어떻게? 질량과 속도 변화로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하면 힘과 작용한 시간을 곱하는 만큼이 질량과 속도 변화를 곱하는 값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요만큼을 쌤 뭐라고 하더라? F 델타 T 충격량. 그치? 충격량 I가 될 거고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을 가한 시간. M 델타 B 질량에다가 속도 변화를 곱한 거. 얘는 뭐가 돼? 델타 P가 되나? 맞지? 왜? P 자체가 뭔데? MV였거든. P가 MV. P가 운동량. 질량과 속도의 곱이었다. 질량과 속도의 곱이었다. 그러면 요때 너희들한테 조심해야 됐던 거 하나가 무슨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었다.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운동량의 합이 전과 후에 똑같을 거다. 맞지? 그렇게 있는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여기에 야구공이 있었다. 질량이 M짜리였고 얘들이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벽에 콩 맞고 튕겨 나오면서 어떻게 0.5V로 튕겨 나왔다. 됐나? 여기 벽하고 충돌한 시간이 T만큼 소요가 됐다. 맞지? 여기 받은 벽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사실은 야구공하고 벽하고 부딪혔을 때 벽이 야구공한테 야구공이 벽한테 서로 똑같은 크기 힘을 줬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이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 질량과 속도 변화량이죠.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라? 0.5V가 1.5V가. 이유는? 누나 왜 1.5V? 이해했나? 우리가 분명히 오른쪽으로 한 거 플러스로 했다면 왼쪽으로 튕겨나왔을 때 마이너스지, 그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본 거, 속도 변화량이지. 속도 변화량. 항상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해야지 되는 거지. 변화량은. 나중 거 마이너스 0.5. 빼기 처음에 거 플러스 1. 됐나? 그래서 그 크기로 이야기하면 1.5V만큼 속도 변화량이 있었겠지. 됐나? F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 그러면 만약에 힘의 크기만 물었다라고 하면 힘의 크기는 T분의 1.5 MV 형태가 되겠지. 말 되겠나? 이렇게 작용할 거다. 그러면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운동량 보존 법칙은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방향이 중요했다. 방향이 중요했었고 이 방향을 항상 뭐로 표시할 거니까 부호로 표시를 할 거고 그러면 갈 때가 플러스 할 때면 올 때는 마이너스. 그 반대로 이야기해도 상관없을 거란 거지. 됐나? 됐어. 일단 여기까지.